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을 팔아넘겼다는 며느리가 사실은 집안을 살리려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때는 조선 중엽 경기 고을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에는 이삭 몇 남만 외롭게 남아 있었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찬비를 쏟을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댁 살인문 앞에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갓 시집온 새 며느리였습니다. 등에는 가져온 짐 보따리가 작고 단출하였고 손에는 친정어머니가 싸준 미음 단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이 집에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부인이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민 출신 며느리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지만 막상 보니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단정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불편하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깊이 굽혀 절하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음 단지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으며 순이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집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구나. 그리고 처마 끝이 기울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보다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순이는 부엌에서 우연히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에서 최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열흘이요.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끝이야. 최서방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엌벽 너머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솥 안에 그대로 잠겼습니다. 장객주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흉년이 3년 거듭되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 조금씩 꿔쓴 것이 어느새 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사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얼굴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착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나중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고을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로 이른 아침 찬바람을 막으며 순이는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장객주의 객잔 앞에 이르러 순이는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넉넉하고 느긋한 웃음이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집이 하나씩 넘어올수록 더 살이 오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순이는 들어갔습니다. 장객주가 고개를 들더니 어린 여자가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진사댁 새 며느리라 들었는데 이곳엔 무슨 일로?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장객주가 웃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이가 품에서 천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촘촘한 매듭으로 짠 자수 천이었습니다. 색이 곱고 무늬가 정교하였습니다. 순이가 친정에서 10여 년을 두고 익힌 솜씨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빚을 나누어 갚겠습니다.
석 달을 기다려 주신다면. 장객주는 천을 들어보더니 곧 내려놓았습니다. 석 달은 깁니다. 한 달이요. 두 달입니다. 장객주는 잠시 순이를 보았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두 달. 대신 조건이 있소. 순이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객주가 내놓은 조건이란 것이 순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객주의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대가 직접 내 객잔 살림을 봐주시오. 자수 솜씨가 저리 좋으면 다른 것도 못지 않을 테니. 그리하면 빚의 절반은 그냥 없애드리겠소. 순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장터 바닥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이것은 함정인가, 기회인가.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딜 다녀왔소?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로? 순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하는 일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최서방은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말하였습니다. 장객주 객잔에서 두 달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빚의 절반을 탕감받기 위해서입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남의 여자가 객잔에 나가 일한다는 것이. 서방님. 순이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지금 체면을 지킬 형편이 아닙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최마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이가 집안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은 다음 날 아침 이미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이가 객잔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 아침을 차리고 낮에는 객잔에 나가 살림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돌아와 다시 집안 식구들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장객주의 객잔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거래하는지, 어떤 물건이 어느 때 가격이 오르는지, 장객주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지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장객주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인, 살림 솜씨가 남다르군요. 아깝소. 이런 사람이 저 기우는 집안에 매어 있으니. 순이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객주 어른 덕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진짜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장객주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그런데 28회째 되던 날 저녁 순이는 객잔 창고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고 깊은 곳에 낡은 문서 상자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흘깃 보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자 한쪽에 최진사댁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멈추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진사댁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장객주 이름으로 이전된 문서가.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집안의 땅 문서들도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빚이 아직 남아있는데 땅 문서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순이가 아무리 갚아도 집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상자를 닫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순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문간에 복분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의 친정 언니였습니다. 뜬금없이 이 객잔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어찌 온 것이오? 복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도 장객주한테 당했어. 우리 친정밭이 이미 이 양반 손에 넘어갔다고. 그런데 언니, 내가 알아낸 것이 있어. 순이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평생 덜렁대고 생각이 짧다고 여겼던 언니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지금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객주가 숨겨둔 것이 있어. 그 사람이 관아에 내지 않은 세금 장부야. 순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와 복부는 객잔 뒤편 골목에 쭈그려 앉아 속닥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분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객잔에서 2달 전부터 부엌 일을 해왔어. 장객주가 뒤쪽 창고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장부는 창고 안 항아리 속에 있어. 순이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은 도둑질이요. 그럼 우리 땅은 정당하게 빼앗기고 있고?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저 장객주가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옳지 않음과 옳지 않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요. 확인한 뒤 그것을 증거로 관아에 알리는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 복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칠복 노인이 계시오. 그 어른이 전에 이방 일을 보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복분이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뭘 안다고?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알 때가 있어. 그런데 이튿날 순이가 객잔에 출근하였을 때 장객주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아챈 눈이었습니다. 장객주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어젯밤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소? 순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창고 청소를 하다가 먼지가 많아 나왔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소? 어른께서 살림 전반을 맡기셨으니 창고도 살펴야지요. 장객주가 순이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부인, 나는 영리한 사람을 좋아하오. 그런데 너무 영리한 사람은 가끔 화를 자초하기도 하지. 그 말이 협박인지 농담인지 순이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객주가 무언가 눈치챘다면 장부를 옮기거나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리 와 앉아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최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우리 집 며느리가 객잔 주인과 짜고 집안을 넘기려 한다고. 그게 사실이냐? 순이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순이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이 집을 팔 생각이었다면 왜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 밥을 지었겠습니까? 최 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흘만 믿어주십시오. 사흘 후에도 소인이 옳지 못하다 하시면 그때 내쫓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 최 부인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순이는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갈대밭 사이 오막살이에 칠복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새벽 안개 속에서
마당 돌 위에 앉아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진사댁세 며느리군. 이 새벽에 무슨 일이오? 순이는 공손히 절하고 앉았습니다. 노인장, 전에 이방일을 보셨다 들었습니다. 관아의 탈세 문서를 고발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칠복 노인이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객주 말이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갈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나는 그 자한테 진 빚이 없소. 하지만 내 아들은 있지.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하였습니다. 직접 문서를 훔쳐오면 도리어 함정에 빠지어. 관아에 고발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장부의 존재를 아는 제3자요.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장이 그 제3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순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인장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방 시절 공문에 쓰던 것이요. 아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있으면 관아에서 무시하지는 못할게요. 순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지만 순이는 꼭 쥐었습니다. 순이가 계획을 세운 날부터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복분이 객잔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장객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창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열쇠를 차르게 눌러 문양을 떴습니다. 차륵 문양을 칠복 노인에게 가져갔고 노인은 대장장이 아는 일을 통해 사흘 만에 열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쇠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열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순이와 복분과 칠복 노인, 셋이 이른 새벽 객잔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항아리 속 장부를 꺼냈습니다. 칠복 노인이 장부를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이자가 세금을 얼마나 떼어먹은 것이야. 장부에는 수십 집안의 땅이 적혀 있었고 그 땅을 통해 거둔 소출의 상당 부분이 관아에 들어가지 않고 장객주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장부를 손으로 베꼈습니다. 원본은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칠복 노인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고발 문서가 관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평소처럼 객잔에 출근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림을 보았습니다. 장객주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인, 이제 2달이 다 됐군요. 고생했소. 순이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고생은요,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관아에서 포졸들이 객잔 앞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장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이 창고를 수색하였습니다. 탈세 장부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칠복 노인의 고발 문서와 대조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장객주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누가 꾸민 것이오? 억울하오. 포졸이 그를 붙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억울하면 관아에서 말씀하시오. 순이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속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분이 달려와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해낸 것이야? 순이는 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관아는 장객주가 불법으로 확보한 땅 문서들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최진사댁 땅 문서도 복분의 친정 반 문서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장객주가 꾸며놓은 이자 계산도 다시 따져보니 최진사댁이 실제로 진 빚은 처음 빌린 원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관아에서 돌아오던 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헛기침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서방이 순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러실 때는 감사하다는 뜻이요. 순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 잡초가 없어졌습니다. 기울어졌던 처마도 새 기둥으로 받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문 옆 작은 화단이었습니다. 순이가 봄에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부인이 그 화단을 보다가 순이가 지나치자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라. 순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최 부인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하였습니다. 꽃이 잘 피었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긴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최 마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부는 그 뒤로 마을 장터에서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짠 자수천을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객주 객잔에서 장사 방식을 곁눈질로 익힌 복부는 뜻밖에도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생각 없다 여겼던 언니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칠복 노인은 여전히 마을 어기 오막살이에 살았습니다. 봄이 되어 아들의 빈 문서도 무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은 마당 돌 위에 앉아 엽전 꾸러미를 한참 만지작거렸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빨개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살인문 옆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찬비를 쏟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작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을 살리는 것은 큰 재산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순이는 아직 다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 살인문 옆에 서서 순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한 마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만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순이처럼 말없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혜의 등불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